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식과 발생 중에서 특히 동물의 발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생식은 하나의 개체가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을 발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구리 생식 발생 과정이 나타나는데, 일단 개구리는 체외 수정을 하죠. 흉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식 행동을 하죠. 여기 있는 것이 암컷이고 뒤에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생식 시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의 가슴을 아주 강하게 잡고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암컷이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수컷이 정자를 뿌려서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수정이 일어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접합자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수정란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인데 여기를 통해서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 생식 발생 과정이다. 하나의 개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생식, 그 다음에 얘네가 완성된 개체를 되는 과정은 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런 초기 발생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관이 모두 형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올챙이라는 이제 어류와 같이 물속에 사는 이런 생물에서 수륙 양용, 물가에서 사는 이제 개구리라는 이런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되죠. 앞다리, 뒷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없어지고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게 되죠. 이것을 변태라고도 합니다. 변태. 자, 어쨌든 이제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초기 발생 과정입니다.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은 또 반복 열하면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수정란이 분열하는 것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난할은 둘, 넷, 여덟, 16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분열을 하면서 기관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발생 과정의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발생 과정은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난할, 그 다음에 세포가 많이 분열돼 있으면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실배, 한 16세포기 정도가 이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배, 세포들이 표면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주머니 모양을 형성할 때를 당배기, 그 다음에 신경을 형성할 때를 신경배, 이 거쳐서 그때 여러 기관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단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할과 포배 형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할은 이 수정란이 분열하는 것을 난할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의 세포가 수정란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되는데 요것을 이제 난할이라고 그러죠. 이 수정란에는 발생에 필요한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수정란의 분열은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긴 한데 일반적인 체세포의 분열과 난할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림에서 세포 주기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뭐가 없죠? 난할기에서는 G1, G1, G2기가 없습니다. 즉 분열 후 성장기, 분열 전 성장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 시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 후에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기가 없으니까 분열 속도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DNA는 계속 복제된다. DNA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난할은 발생 초기 세포 분열이다. 그 다음에 G1, G2기가 없다. DNA 복제되는 S기와 M기만 있다. 그래서 세포질 생장이 없는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난할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할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 수는 증가하고. 근데 각 세포의 DNA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포가 수정란이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요 세포들을 할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가 두 개로 되죠. 그러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또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때 생긴 것들이 바로 할구라고 합니다. 할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그 다음에는 32세포기, 그 다음에는 64세포기 이렇게 되겠지요. 네, 상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포가 한 16개 정도 있을 때인데 요거는 뽕나무 열매, 우디처럼 생겼다. 우디는 알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보다 아주 작은 알갱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많이 몰려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고 그래서 상실기라고 합니다. 뽕나무 열매 모양. 그 다음에 포배기는 얘들이 너무 분열을 하니까 이제 이 크기는 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바깥에만 세포들이 이제 둘러싸게 되는 이런 구조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요 때를 포배기라고 합니다. 포배기는 16에서 32세포기 사이를 이룹니다. 자, 요것이 수정란 4세포기의 상실배 포배 후기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난할의 특징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란은 이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분을 난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분을 난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노른자, 난황, 노른자, 노란색을 띄어서 난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난할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황의 분포에 따라서 이 분열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요. 알의 종류는 난황의 분포에 따라서 등황난, 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고요. 단황난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근데 단황이 많다. 이거는 단황난, 난황이 조금 있다 그러면 약단황난, 강단황난 이렇게 나오고요. 난황이 중심 부위에, 중앙 부위에 분포한다. 그럼 표면에는 이제 세포질이 많이 있는 경우죠. 그건 중황난이라고 합니다. 난할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전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난황이 너무나 많아서
그쪽은 이제 분열도 안 일어나는 것은 이제 부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전할에는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는 것은 등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을 때는 부등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할은 반쪽만 일어나는 반할, 그 다음에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표할이라고 합니다. 등황나는 등할을 하고 이제 전할이 되겠고요. 얘는 똑같은 크기가 되니까 할구 크기가 같습니다. 뭐 성게, 천국이, 포유류 같은 것이고, 부등할은 이제 난황이 분포한 쪽을 식물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동물극 쪽이 세포질이 많은 것이겠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니까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식물극은 할구의 크기가 크게 되겠죠. 보통 이제 양서류가 여기 해당하고요. 강다낭나는 이제 반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윗부분에서만 세포질이 있는 동물국 쪽에서만 일어나는데 어류, 조류, 파충류들 여기에 속합니다. 중앙란은 표면에서만 나날이 진행되는 건데 곤충류, 갑각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날의 특징과 방식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등황란은 거의 세포, 딸세포의 크기가 거의 같다. 뭐 할구의 크기가 거의 같다. 이런 거죠. 어, 이 부등할, 난항의 양이 적고 식물국에 좀 많이 분포한 경우는 전할, 부등할이 되는 거고, 개구리 경우. 이 조류 경우는 난항의 양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식물반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동물국 쪽만 나날이 일어난다. 곤충의 경우는 이제 중앙에 있어서 표면에서만 나날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성게는 똑같은 크기로 분열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겠죠? 다낭란, 개구리 경우는 이렇게 식물국 쪽에 많이 분포하니까 위아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닭의 경우는 이제 이 강다낭란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분열이 안 일어나요. 위에서만 일어났죠? 부분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고요. 곤충은 중황란으로서 중앙에는 세포분이 일어나지 않고 표면에서만 나나게 일어난다. 표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낭배 형성과 배업의 분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32세포기까지 어떤 이제 포배기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자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위가 세포라면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시기겠죠. 그러면 그 이후의 시기가 되면 이 세포들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세포들이 안쪽으로. 자, 바깥에 있던 세포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요 입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을 처음에 입구를 원구라고 합니다. 원구. 그리고 그 안쪽에 생긴 이 공간을 원장이라고 하고요. 원장. 자, 세포 분열하는데 중요한 또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바깥에 있던 세포들이 어떤 건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나중에는 외배엽이라고 합니다. 외배엽.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세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내배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 요 공간에서 생긴 어떤 이제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배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배엽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낭배기 이후에는 이러한 이제 배엽이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생물들 중에는 어떤 거는 이제 원구가 여기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원구라고 그랬죠.
원구가 그대로 입이 되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구동물이라고 하고요. 편형동물, 선형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이 여기 속하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원중배엽 세포계라고 합니다. 원중배엽 세포계. 그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원구가 생기고 나중에 그 반대편에 원구가 원구의 반대편에 입이 생기는 생물도 있겠죠. 원구는 항문이 되고 그것은 원장 체관계라고 합니다. 자, 원장 체관계는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입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후구동물이라고 하죠. 후구동물.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원구가 그대로 입이 되는 이런 종류는 이제 원중배엽 세포계. 그래서 이제 내배엽, 외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만들어지고 원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장 체관계는 이렇게 안쪽으로 발달을 해서 여기 이제 내배엽은 주로 이제 소화계가 되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입이 생기는 것이 후구동물이죠. 원장 체관계. 자, 그래서 내배엽, 외배엽, 전구동물, 후구동물, 혹은 선구동물, 후구동물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밀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원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윗부분, 요거를 이제 원구 배순부 혹은 원구 상순부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원구 상순부에 이제 이 세포들이 계속 밀려 들어간 거니까 여기 있던 세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자신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요곳이 있는 바깥 부위의 외배엽 세포를 작용을 해서 얘네가 특정한 기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구 상순부 혹은 원구 배순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들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외배엽은 어떤 기관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느냐? 외배엽은 신경계, 표피계, 감각계, 입, 항문, 수정체, 내의, 접근비생, 부신수질이 됩니다. 내배엽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는 호흡계, 소화계, 내분비계, 방광, 갑상선이 되죠. 그 다음에 중배엽성 기관은 뭐가 있느냐? 골격, 근육, 진피, 순환계, 배설계, 생식계, 부신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구 상순부 혹은 원구 배순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독일의 이 발생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슈페만의 실험입니다. 이 원구 상승부를 떼어내서 이 낭배기에 이제 원래 원구 상승부가 있던 부위가 있고 또 다른 개체에서 원구 상승부를 떼어내서 여기다가 이식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도롱뇽을 가지고 했는데 도롱뇽이 이렇게 머리가 생긴다면 얘가 머리가 또 하나가 있는 이러한 이제 기형의 도롱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구 상순부가 어떤 이제 신경 계통, 즉 머리에는 이제 신경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신경계를 만드는 유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것이죠.
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위는 이제 척색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척색,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척색이 되는데, 이러한 원구 상승부와 같은 이러한 특정한 기관을 유도하는 것을 형성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을 형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회색 신호란 부위하고 일치하고 또 거기에는 회색 신호란 부위에는 베타 카테닌이라는 물질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성체의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베타 카테닌이라는 물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형성체가 다른 부분에 작용해서 특정 기관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유도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객체의 원구상승부를 특정 부위에다 이렇게 이식을 하면 이런 머리가 둘 달린 도롱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배 기관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배가 만들어질 때 다른 기관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런 이제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신경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낭배기가 되면 이렇게 에, 원구가 있고 원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원구 상승 부위가 이제 이쪽이라면 중배엽에서 이제 척사하게 만들어지고 요 표면 부분 여기가 이제 신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뇌배엽에 작용해서 신경이 되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판판한 모양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신경판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홈인처럼 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홈, 그 다음엔 요것들이 이렇게 안쪽에 연결이 돼서 홈이 연결이 돼서 관이 형성이 되고 요걸 뒤덮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홈이 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옆으로 이제 이거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긴 관이 생긴 거예요. 신경관이 생긴 거죠. 그럼 그 중에 어느 부위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머리가 되고 뒷부분은 이제 꼬리 혹은 척수 쪽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런 것이 형성되는 단계가 신경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가 생기는 부분은 또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뇌, 뒷부분은 촉수로 분화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때 다른 기관들도 많이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신경관이 형성되는 동안에 척삭의 양쪽에는 중배엽이 체절로 됩니다. 체절은 나중에 척추, 이게 우리 몸을 쪽 바로 잡고 있는 가운데 축이 되는 이제 척추를 형성을 하고요. 근육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되는 것이죠. 체절 바로 옆에 중배엽이 빈 공간을 또 체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낭배로 형성된 원장이고요. 원장의 원구 상승부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원구 상승부라면 그 위쪽에 이제 중배엽이 척삭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바깥 부위는 이제 외배엽을 판판한 신경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판판해졌다가 홈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관이 됐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판, 신경홈, 신경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네를 앞뒤가 생기면 이제 앞은 뇌가 되고 뒤에는 척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앞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 자,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핵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됐을 때는 각 세포들은 분화돼서 특정한 기능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얘네가 피부가 되고 신경이 되고 심장이 되고 소화기관이 되고 언제 그럴까요? 그 운명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뭐 그런 것이 이제 발생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다 만들어졌다. 앞에서 만들어졌다. 전성설. 또 하나는 뭘까요? 그의 반대는 그렇죠. 후성설. 나중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성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후성설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설은 미리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어, 이제 각 기관이 될 부분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수정란이라면 여기 머리가 될 부분, 여기 예를 들어서 머리, 여기 앞다리, 앞발, 뭐 이렇게 뒷다리,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고 머리와 앞다리 여기는 뒷다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 뭔가로 이거를 콕 찔러서 얘를 이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뒷다리가 없는 이런 개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이제 앞에 발생 운명이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뒷다리도 생겼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발생 운명이 각각 이렇게 수정란에 나눠져 있다.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이크가 아닙니다. 그 빛 해파리의 경우 이제 해파리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빗살이 있습니다. 이런 빗살이 보통은 이제 8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이제 해파리의 빗살 무늬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수정란일 때 그다음에 이 세포가 됐을 때 얘네를 이제 흔들었더니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분리가 돼서 얘네를 다 키워봤더니 하나의 개체가 되긴 됐죠. 근데 이제 얘네들의 이제 빗살을 봤더니 여기는 4개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8개인데 4개를 갖는 개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빗살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결정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빛해파리 비판, 빗살 이런 것들은 이제 이세포기 이전에 비판이 결정이 됐다. 미리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이 실험이 있는데 이제 개구리 알을 이세포기 때 한쪽을 죽였더니 이제 반만 생긴 개구리가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가 실험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이건 전성설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성설은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음, 이 조정란은 배의 발생 운명이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 한쪽이 없어지더라도 특정한 부위가 없어지더라도 부족 부분을 보충 조절해서 완전한 개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게, 개구리, 척추동물, 일란성 쌍쌍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리슈의 실험을 보면 성게의 알의 이세포기 때 흔들어서 할구를 분리시켜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게알을 이 미세포가 됐을 때 흔들었어요. 막 흔들었더니 얘네가 이제 작은 세포를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발생을 시켰더니 이제 또 2세포기가 되고 4세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작은 성게가 됐다. 무슨 얘기죠? 이게 뭐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벽한 성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정이 됐다. 이미 이제 수정란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란이라고 하고 후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초기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생략되고 없어진 부분이죠. 주로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보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보는데 우리는 동물의 발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